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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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도 카르타고 원로원에서 한니발한테 감나라 배나라 했나 봐요. 한니발이 한마디 했대요. 전쟁터에선 제가 합니다. 멋있다잉. 한니발은 딱 보면 약간 잡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위의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 내가 대장이어야 돼. 한니발이 이후 행적을 봐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보여요. 네. 어찌되었든 자마라는 곳에서 스키피오와 한니발이 만납니다. 예전에도 스치듯 본 적은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같은 전투가 많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화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도 있고 네. 꼭 여기서 싸워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도 좀 있었을 거예요. 한니발이 한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그중에 몇 가지만 빼왔어요. 네. 신중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다가오는 위험에 굳이 맞서겠어. 이 느낌만 딱 보면 약간 불안했던 것 같아, 한니발도. 네. 그대가 승자가 된다 해도 그대의 명성도 로마의 명예도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싸우지 말자. 이 느낌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반대로 패악이라도 하면 지금까지 쌓은 눈부신 업적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본인 얘기도 많은데 너 이겨야 본전이잖아. 싸우지 말자.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아서 얘기를 하면서 한니발의 느낌은 싸우지 말자. 강화하자.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키피오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자발적으로 철수한 거 아니잖냐. 강화 조건을 거부한 건 니들이야. 나는 조건 제시하고 원로원한테 다 허락받았어. 카르타고 원로원이 싫어했던 거잖아. 날들 어쩌라는 거야. 카르타고인, 그중에 특히 당신 평화롭게 사는데 능숙하지 못한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너 전쟁 좋아하잖아. 한판 붙자. 너 전쟁 좋아하잖아. 끝장 보자. 이렇게 딱 보면 스키피오는 한판 붙고 싶었고 네. 한니발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니발은 오랫동안 이태리에 있으면서 로마를 꺾는 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전투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못 이기고 있었으니까 네. 그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서 스키피오한테 이긴다고 로마가 지겠어? 그리고 스키피오 여기 어떻게 온 건지 아시죠? 네. 원로원에서 칼람 가고 말람 말고 뭐 이런 손절 뭐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붙습니다. 그런데 전투 지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니발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요 아래쪽, 지금 지도의 아래 좀 더 아래예요. 네.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스키피오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중간에서 만나면 되는데 네. 왜 자꾸만 서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달마가 서쪽으로 간 이유일까요? 글쎄요. 거기가 중요한 지역인가? 맞아요.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바로 옆에 누미디아가 있잖아요. 지금 상태는 마시니사가 자기 나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로마 네네네. 입장에서는. 네. 마시니사가 도와주러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합류해야 돼.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만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한니발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니발도 생각이 있었어요. 시팍스의 아들이 2,0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상이몽이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기병 필요, 너도 기병 필요. 뭐 제대로 붙으려면 뭐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하면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중간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웃기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게 사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지역이 사막 많고 이렇지만 네.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싸우기 딱 좋은 데서 만난 거예요. 네. 자,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이 로마입니다. 네. 3.4만의 보병, 네. 6천의 기병. 네. 그런데 카르타고 쪽, 한니발 쪽은 4.6만의 보병. 네. 보병 훨씬 많죠? 네. 근데 기병은 4천이죠. 적네요. 적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마시니산 왔어요. 네. 근데 시팍스 아들은 못 왔어요. 아. 사연은 몰라요. 네. 보통 한니발은 기병을 이용해서 쌈 싸먹는 네. 전법을 주로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쓸 수 있나요? 저렇게 돼버리면? 아니요. 부족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니발은 다른 작전을 써요. 네. 그런데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작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네. 전세 역전인 거예요. 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발 쪽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 아래쪽에 한니발이거든요. 네. 앞에 용병을 둬요. 네. 그리고 나서 뒤에 시민병을 둬요. 네. 그리고 한니발이 이태리에서 같이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이 뒤에 쓰는 구조를 가져가요. 네. 그리고 양쪽에 기병을 둡니다. 네. 이건 똑같죠. 네. 그리고 코끼리 부대가 앞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스키피오 쪽을 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하스탈리, 프린셉스, 트리알리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열로 쭉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네네. 하나하나를 저렇게 불러요. 네. 저희 나이대에 따른 나눔이라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있고 양쪽은 어떻게 서 있냐면 기병들이 있어요. 뉴미디아 기병, 네. 이태리에서 같이 온 기병, 네. 뭐 갈리아인도 좀 섞여 있었겠죠. 첫 시작은 코끼리 떼로 시작합니다. 네. 코끼리 떼가 달려가요. 네. 그런데 알잖아요. 네. 늘 코끼리 떼 오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줄을 쓰느냐 하면 중부장 보병이 소대 단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중간에 약간 간격이 있대요. 네. 그렇게 쓰는 형태고 경무장 보병이 그 앞에 쭉 일렬로 쓰는 형태래요. 네. 소대 구분 없이. 네. 중부장 보병 소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경무장 보병을 이렇게 소대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빈 공간에. 네, 앞에 빈 공간 앞에. 네. 그럼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꽉 차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평 비었죠. 그 비어 뒤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 떼가 쫓아오니까 이 경무장 보병이 옆으로 쓱 움직입니다. 아, 그럼 코끼리 그냥 통과. 빈 곳으로 그냥 돌진해버리게. 네. 그러니까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 네. 얘네들이 가다가 쓰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쭉 달려가게 되고 뒤에 있던 경무장 보병들이 이제 투창을 던지고 이래서 코끼리 부대를 없앱니다. 오. 그러니까 한니발의 첫 번째 전략은 실패한 거예요. 네. 대열을 흐트러 놓는다는 전략은 일단 실패. 네. 이런 상태에서 스키피오의 중무장 보병과 용병 부대가 붙어요. 네. 누가 앞설까요? 이건 100% 스키피오죠. 네. 밀어붙이죠. 네. 기병은 어떨까요? 기병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로마 쪽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밉니다. 아, 또 그러니까 밀수 있구나.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지막 전쟁으로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키피오는. 추격전을 합니다. 아, 끝까지. 기병대들을 추격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중무장 보병이 카르타고의 용병이랑 붙어서 싸워요. 네. 그런데 이기죠. 네. 압도적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죽는 거지. 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너무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네. 피 때문에 네. 약간 풀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운 상태가 돼버렸다. 아. 이런 상태가 되니까 계속 뭐 싸우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니발은 자기 주력 부대를 아직 쓰지 않았잖아요. 네. 이 뒤에 있잖아요. 네. 얘네가 온다는 걸 스키피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시체들과 이런 걸 싹 정리를 시키고 중무장 보병이 다시 대열을 정비합니다. 이건 한니발이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네. 정비를 하고 새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지? 그런 상태에서 한니발의 주력 부대하고 붙습니다. 네. 근데 진짜 힘은 좋은가 봐요. 네. 잘 버티는 거예요. 네. 모루가 되어준 거죠. 음. 이 상태에서 카르타고의 기병을 박살낸 추격을 끝내고. 로마의 기병들이 뒤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를 네. 응용을 너무 잘한 거죠. 네. 한니발도 이건 뭐지 싶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잽싸게 도망칩니다. 한니발은 한입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화 체제를 하자. 못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맺은 내용입니다. 아, 그때 하지. 저 내용이요. 쭉 읽어보시면 보세요. 네. 소유권 아프리카의 모든 소유권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카르타고 자치권 인정하는 거랑 다르지 않고 네. 로마도 아프리카에 주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로마 허락 없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 하지 마라. 이건 일반적인 동맹국들이랑 하는 거고요. 네. 3단 노선 열척, 그러니까 20척에서 열척으로 줄은 네. 거예요. 좀 더 줄었죠. 그리고 배상금이 2배가 됐네요. 네. 근데 큰 돈은 아니에요.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시니사로부터 뺏은 영토 다 돌려줘. 이건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스페인,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완전히 로마한테 넘겨. 오지 마. 이건 네. 거죠. 이렇게 되면 서지중해가 전부 다 로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미디아까지 포함을 해버렸으니까 카르타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완전히 지혜권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인질 100명 로마로 보내.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성에다가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유력자 집안을 보내요. 네. 근데 보통 저 인질들이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유력자 집안의 아이랑 같이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로마에 흡수되겠네. 맞아요. 문화적으로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이 전략이 로마의 이후의 전략으로 계속 쓰여요. 아.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조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카르타고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어요. 시스코네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력자고 이 사람이 아까 소포니스바의 아버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안 돼. 끝까지 싸워야 돼. 그때 한니발이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허리를 좀 던져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뭐 악살자왔다는 말도 있고. 예. 그래서 한니발이 미안해. 내가 전쟁터에만 있어봐가지고 내 예의를 몰라.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무서운데. 니들 강화해. 했더니 카르타고 알았어. 강화하면 되잖아. 하면서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군요. 네. 여기서 한니발의 동선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분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보도록 한 하죠. 바퀴를 돌았네요, 거의. 여기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지 따라서 스페인으로 간 거잖아요. 네. 여기서 살다가 넘어서 이태리 넘어서 다 해집고 다니다가 이태리 구경 잘했죠. 네. 여기 나중에 우리 여행 가요. 이태리 남부 볼만해요. 알겠습니다. 한니발의 발자국을 따라다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마에서 끝납니다. 한니발은 죽지 않았고요. 이후에 스키피오하고 한니발이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한번 만나요. 팀으로 만나나요? 적으로 만나나요? 적으로 만납니다. 적으로? 네. To be continue. 다음은 또 무슨? 한니발은 가도 돌아가시지 않고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네요. 아, 네. 근데 마지막은 좀 약간 스포하자면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니발 전투가 대충 몇 년 동안 된 건가요, 그러면? 한니발이 16년 동안 계속 다녔거든요. 16년.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년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로마 시민 돌아가신 분이 10만 1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추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예나 이런 이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 조사는 성인, 남자 17세부터 45세까지가 현역이고요. 45에서 60세까지가 예비역이에요. 여기만 정확한 수치가 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 수치만 봤을 때 예비역까지 전쟁 시작하기 전에 75만 동원이 가능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넘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 10만이 죽었다고 하고 또 애들도 계속 태어났겠죠. 네. 그러면서 인구가 얼마였는지 안 그래도 한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도대체 인구가 얼마였는데?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니발이 로마 동맹의 끈끈함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그렇죠. 이 전투에서는 이기했을지는 몰라도 전쟁을 이기에는 못한 것 같다. 그 얘기는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한니발은 카르타고인일 수밖에 없다. 카르타고인들은 동맹국을 이렇게 핍박하고 마치 일제 강점기 네네. 같은 그 느낌을 생각을 하는 거고 로마식 동맹은 그 느낌이 아니다 보니 그 차이를 이해 못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쭉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